해외에 나갔을 때의 택시는 정말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은 나라는 문제없겠지만 만약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라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외국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히토미 테츠오. 사이타마현 시라오카시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외국에서 근무했던지라 캐나다나 영국 등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혔습니다. 거기에 머리도 무척 좋았던 모양인지 고등학교 졸업 후엔 일본의 명문 대학인 와세다 대학의 상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그에겐 한 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이었죠. 그는 특기인 영어를 살려 우리나라는 물론 캐나다, 영국, 인도 등 각지로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목적의식이 없다면 큰돈 들여서 해외에 갈 만한 가치가 없다. 캐나다엔 해외 도피하러, 런던엔 어학을 배우러, 한국에는 사람을 만나러, 인도에는 다른 세계를 느끼러, 하와이는 그냥 놀러갔다. 이런 걸 보면 나름의 여행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그는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에 위치한 한 인재 채용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마리코라는 여성과 알게 되었고 연애 끝에 2013년 12월 12일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던 도중 일본인들이 흔히 가는 오키나와나 하와이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갈 수 없는 특별한 장소를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장소는 갈라파고스 군도였죠. 다들 아시겠지만 갈라파고스 군도는 세계유산 중 하나로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하던 곳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이곳은 고유종만 약 80%에 달할 정도로 오로지 이 섬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테츠오 씨 부부는 부푼 꿈을 안고 신혼여행지로 향했죠. 다만 갈라파고스로 가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를 경유해 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야킬이라는 도시를 경유해 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이 중 과야킬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치안 상태가 그것이었죠. 이곳은 갱단이 무척 많은 데다 갱단에 의해 정치인이 피살되는 것은 물론 납치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정도로 치안이 나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택시에 관광객이 타면 납치한 후 몸값을 요구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피해자는 돈을 빼앗긴 후 운이 좋다면 외딴 곳에 버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영영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행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평균 30분 정도라고 하네요. 다만 이런 흉흉한 범죄가 벌어지는 도시임에도 과야킬은 갈라파고스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두 도시 중 하나였기에 비록 치안은 나쁘지만 관광객은 무척 많은 곳이었다고 하네요. 2013년 12월 27일 에콰도르에 도착한 테츠오 씨 부부는 과야킬에 있는 고급 호텔인 힐튼 호텔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2월 28일 저녁 무렵 당시 이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호텔이 아닌 다른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정했고 호텔 측에 택시를 불러달라 요청한 후 점 찍어두었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택시에 미터기가 있지만 외국은 미터기가 없고 운전수와 흥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하는데요. 미리 흥정 없이 택시를 탔던 탓에 호텔에서 배정해준 운전사가 무려 평균 금액보다 10배나 비싼 금액을 요구했던 것이죠. 당시 테츠오 씨는 운전수와 말싸움을 벌였지만 예약 시간도 있고 신혼여행에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에 달하는 $2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후 식사를 끝마친 부부는 이미 바가지 요금을 경험했으니 돌아갈 땐 호텔에서 배정해준 운전수가 아닌 일반 택시를 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에콰도르의 경우 실제로 호텔에서 배정해준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약 2배에서 3배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다만 그만큼 안전성 역시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치안이 나쁜 에콰도르에선 택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에 이런 정식 등록된 택시들엔 여러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령 블랙박스는 물론 차내 CCTV, 위급 상황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 버튼도 뒷좌석 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앞서 겪은 바가지 요금을 다신 겪고 싶지 않았던 테츠오 씨는 지나가던 일반 택시 한 대를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다만 이 택시의 운전기사도 너무 비싼 가격을 부른 탓에 그냥 보냈고, 두 번째로 잡은 택시 운전기사 역시 흥정이 되지 않았기에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두 대의 택시는 정식 등록된 택시로 안전장치가 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이들 부부는 세 번째 택시를 잡고 흥정을 한 후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운전기사가 제시한 요금은 $2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택시를 잡고 흥정하는 모습은 레스토랑 근처의 CCTV에 전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탄 택시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미등록 택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운전기사의 행동 역시도 뭔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목적지인 호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밤 10시 무렵 운전기사는 어둑어둑한 주택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르는 남자들이 부부의 양옆에 갑자기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 남성은 갱단으로 납치를 위해 레스토랑 앞에서부터 부부가 탄 택시를 뒤쫓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운전기사 역시 갱단의 조직원으로 남성들과 한패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좌우로 남성이 탑승했기에 이들 부부는 도주는커녕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총 8명의 갱단에게 둘러싸인 테츠오와 마리코 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은 물론 소지품을 전부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이 중 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은 스페인어로 테츠오 씨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 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츠오 씨는 영어는 잘했어도 스페인어는 할 줄 몰랐기에 갱단과 부부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갱단 중 한 명이 분노한 모양인지 스페인어로 닥치라는 말과 함께 테츠오 씨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한 테츠오 씨는 이내 쓰러졌고, 마리코 씨는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몸을 웅크리고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갱단은 품에서 권총을 꺼낸 후 총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은 테츠오 씨의 가슴에 명중했고, 다른 2발은 아내의 배와 다리에 명중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들은 현금 52,000엔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부부를 길바닥에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총격으로 인해 테츠오 씨는 목숨을 잃었고, 마리코 씨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부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주민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도 탑승해서 범인들이 도주하기까지 고작 30분 정도 만에 일어났다고 하네요.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마리코 씨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2014년 1월 11일 에콰도르를 떠나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하네요. 또한 외교 채널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된 테츠오 씨의 가족들은 에콰도르 현지에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1월 6일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자칫했다간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길 수가 있었기에 에콰도르 정부 입장에선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특별 지시를 받은 에콰도르 경찰은 CCTV에 남은 영상이나 목격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범인들에게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개월이 지났을 무렵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이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 차량, 휴대전화 등은 명백한 증거로 재판에 제출되었으며 2015년 주범인 카를로스 캄푸사노는 3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해외에 가실 땐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